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윤심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가수가 이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이전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난맥의 복판에서 두 번째로 이승만의 전반기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경계를 말하기가 좀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 한중일 또 세계가 막 변하는 그런 서사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시기에 이 동남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의 역학에서는 중국이 1856년도에 2차 아편전쟁에 패하고 난 후 허약해진 상태에서 서방 열국 10개국인가 7개국인가 그렇게 중국에다가 위성 도시를 만들어 놓고 또 일본, 러시아들이 서로 이권 다툼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866년에 프랑스가 천주교 탄압을 이유로 강화도에서 병인 양요를 일으켰고 또 1871년에 미국은 5년 전 평양 대동강에서 제너럴 홀을 격파시킨 것에 대한 그 사건의 응징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강화도를 침공한 신미양요가 있었어요. 특히 신미양요에서 조선군에 압승한 미국이 우리나라와 통성교섭을 했으나 별 신통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철수했습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이겼다며 외세를 배척하자는 척화비를 전국에 200여 개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고수했어요. 만약 이때 우리가 이 미국과의 통상수교를 받아들였다면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150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우리나라는 6.25 또 그동안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서로 간의 그 분쟁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벌써 세계의 강국에 자리했을 것이란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이때 일본은 이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국력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1875년에 우리나라를 운양호라고 하는 배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를 완전 간섭하자는 그런 굴종적인 그러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가 우리나라 부근과 우리나라 안에서 들끓자 나라 안은 현재 우리의 사정과 같이 세국이냐 개방이냐 이런 의견으로 나뉘어 내분이 격화되며 여러 가지 사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또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아예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1910년 8월 22일에는 결국 합방을 해버림으로 인하여 이 8월 22일을 옛날에는 국치일이라고 해서 나라에 부끄러운 일을 당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기념을 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하여 500여 년간의 조선 왕조, 또 고조선부터 조선부터 시작한 유구한 조선의 역사는 일본에게 속하게 되고 맙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조정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편히 나뉘어진 채 쇄국과 개혁을 주장하는 우물한 정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이념의 대결이 어쩌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즈음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희대의 인물이 탄생을 합니다. 이승만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1875년에 태어나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20세인 1895년에 입학하여 일찍부터 그의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배제학당 시절에 적극 언론, 정치 분야의 청년 개혁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1898년에 독립활동에 적극 가담하며 제국신문의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양 세계의 눈을 뜨고 왕정을 폐지하고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자는 공화정을 주장하다가 고종 황제에 대한 반역의 죄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1899년에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여 약 6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때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학문, 문화, 정치, 외교에 대한 눈이 뜨이며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우며 조국 독립의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됐는지는 몰라도 신앙과 국가를 따로 떨어뜨려 살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국가는 내가 국가와 한 몸인 것처럼, 예수가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서로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4년에 이승만은 석방된 후 미국 선교사들의 추선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학위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친 파격적인 것으로 이로써 이승만의 탁월성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분석이나 제안을 하며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승만은 졸업 후 1910년 한국에 들어와 황성 YMCA 청년회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912년 당시 안창호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비밀 애국 계몽단체였던 신민회가 있었는데 이 신민회가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 모의했다는 그러한 일본의 괴계에 걸려서 105인 사건으로 그들은 규정하고 그에 관여되었다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결국엔 나중에 그 중에 2명만 감옥에 수감이 되고 나머지는 풀려났지만 어쨌든 이로 인하여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고 그러자 이승만은 1913년에 하와이로 건너간 후 미국에 건너가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승만의 전반기 활동입니다. 다음에는 그 후반기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